자, 나머지 부분 시작할게요. 후타부터 진행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아까 했던 내용 다시 복습을 하면은, 자, 우선은 이 기압 배치, 이 순환세포들의 어떤 상승 기류나 하강 기류 때문에 생기는 지상풍들의 결국에는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어떤 해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, 그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아열대 순환이라든지 혹은 아한대 순환,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그 지상풍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, 자, 북반구 0도부터 30도에는 우리 무역풍 부는 거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 텐데, 자, 표층에서는 바람이, 북반구에서는 이 바람 부는 방향이 어느 각도로 분다고 했냐면은 오른쪽 45도 각도로 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북쪽 대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. 자, 얘랑 똑같은 원리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가 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북태평양 해류예요. 자,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대순환의 바람 때문에 생성되는 해류들은 전부 다 동서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.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왜 그런 흐름이 생기는 거라고? 어떤 대륙들의 배치 때문에 위아래로 흐르는 흐름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은 너무나도 많이 봤을 거고, 이제 여러분은 여기도 아셔야 되고 여기도 아셔야 됩니다. 각각 이제 동서방향으로, 즉 바람 위에서 생기는 애들이 어떤 놈들이 있는지, 그 다음에 이 대륙 배치 때문에 위아래로 흐르는 애들의 이름은 어떤 놈인지,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. 특히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이 남극순환 해류가 극동풍 때문에 생긴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흐르는 미륵도만 봐도 60도가 넘잖아. 근데 이 친구는 편서풍에서 생기는 애예요. 그래서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해류가 흐르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, 여기는 크게 이제 핵심이 난류는 어떤 놈 때문에 생기는지, 한류는 어떤 놈 때문에 생기는지,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는 한류랑 난류가 만나는 해역이 있는데 이거를 조경수역이라고 부르더라. 요거 세 개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우리나라에 흐르는 모든 난류,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 같은 경우에는 이 쿠로시오 해류가 원료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에서 딱 갈라져서 나오는 거고, 두 번째, 한류 같은 경우에는 위쪽 지방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가지는데, 연해주 한류란 애에서 갈라져 나온 북한 한류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.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곳이 조경수역인데, 요거는 해류의 세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조경수역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. 자, 유형 1부터 5까지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.
응. 못해도 1, 2는 일단 채울 수 있어요, 일단. 일 분 정도만 시간 더 드릴게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1번은 뭐 굳이 설명 안 할게요. 답만 일단 부르고 빨리빨리 넘어갈게. A는 헤들리 순환, B는 패럴 순환, C는 극순환. 네, 여기서 이 그림에서 눈여볼 거는 이 세 개의 이 상승하기로, 즉 대류세포의 높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고기 들어갈수록 이 높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지? 이유가 있는데, 요거는 위로 갈수록 이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류 관계문, 즉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높이가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A는
무역풍 만들고, B는 무역풍 편서풍 만들고, C는 극동풍 만들고,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. A는 지금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얘는 북쪽도 해류죠. 그쵸? 얘는 무역풍에 의한 에크먼 수동으로 만들어지는 애. 그 다음에 B 해류도 동서방향으로 움직이는 애인데 얘는 편서풍에 의한 에크먼 수동으로 만들어지는 애. 그 다음에 C는 위아래로 흐르죠. 얘는 대륙 배치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흐르는 흐름이 생긴다.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키워드가 대륙 배치란 말이 일단 들어가 있으면 돼. 뭐 지형적인 뭐 배치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. 자, 이것도 외우라고 내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거야. A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, B는 페루 해류, C는 남극순환류입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난류는 A,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고 B, C는 전부 다 한류로 분류가 돼요. 다른 데들이랑 조금 다르게 다른 데들은 좀 고緯도에 있는 동서방향에 흐르는 것도 난류로 보통 간주를 하는데 여기 이 남태평양만 유독 요 남극순환류를 한류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C는 제가 이 남극순환은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댔어요?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. 그 다음에 A, B는 지형적인 원인, 대륙 배치 때문에 위아래로 흐른다라고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. 자, 4번에서 D는 멕시코 만류, E는 카나리아 해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, 자, D 아까 앞에랑 똑같아요. 해도 지형적인 원인, 대륙의 배치. 자, 서양 강하류는 알려주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알려주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북반구 기준으로 서쪽 해안의 위로 흐르는 요 흐름이 밑으로 흐르는 흐름보다 유속이 더 빠르고 폭은 깊다. 즉, 폭은 작고 그 다음에 깊이는 깊다. 요런 이제 특징을 띠는 게 바로 서한 강화 현상이에요. 그래서 A랑 C의 유속 비교라고 하면은 A가 이 아열대 순환 기준으로 서쪽에서 올라가는 놈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속은 더 A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서한 강화 현상이야. 그 다음에 D는 유속이랑 깊이 비교라고 했죠. 자, 여기 기준에서 서쪽에서 올라간 흐름은 D지, 그치? 그래서 D가 더 유속이 빠르고 흐르는 깊이도 D가 더 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다만 폭까지 물어보면은 폭은 E가 더 넓은 거예요. 그래서 위에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 보면은 이 아열대 순환에서 오른쪽은 화살표가 좁은 간격으로 두 개가 올라가는데 동쪽은 넓은 간격으로 세 개가 내려가. 이게 서한 강화 현상이랑 관련이 있는 그림입니다. 그래서 괜히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. 자, A, B, C, D 이것도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한번 갖고 온 거예요. A는 쿠로시오 해류, B는 황해난류, C는 동한난류, D는 북한한류입니다. 자, 요거는 저희가 아까 우리 염분 얘기할 때 나온 건데 같은 이 쿠로시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C가 더 염분이 높은 이유는 저쪽으로 강이 더 안 흐르기 때문에, 즉 담수의 유입이 C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C가 염분이 높은 거고 우리나라에서 한류랑 난류가 만나는 해역 이름 뭐라고요? 조경수야. 그래서 얘는 3번은 조경수역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뒤에 문제 쭉 다 풀고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